네, 안녕하세요. 저 진단검사의학과 의국장 장재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단검사의학과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단검사의학과는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과고,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 이야기를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체에 유래하는 각종 검체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질병의 진단, 치료 판정,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병 중증도 경과 판단, 예후 판정, 치료 효과, 추적 관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그냥 쉽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체액이나 혈액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독을 하고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검사 의학에 대해서 분야를 이제 크게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많이 있는데 이제 크게 6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검사 정보학은 아니고 이제 임상화학, 진단 면역학, 진단 혈액학, 수혈의학 그리고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이제 진단 유전 그리고 임상 미생물학 이렇게 6개를 볼 수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임상화학은 이제 그냥 우리 흔히 검사할 때 이제 루틴 케미스트리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뭐 혈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체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나 아니면 약물 아니면 종양표시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고 진단 면역학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어떤 면역 질환 그런 것들 항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이제 진단 혈액학은 좀 앞서 본 거와 다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혈청이나 이런 체액에서 이제 검사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의 혈구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페리페럴 블러드 스미어 아니면 본메로 이런 검사를 해서 혈액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수혈학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수혈을 하는 그 혈액을 관리하고 이제 수혈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좀 더 이제 환자에 대해서 좀 인터벤션 있는 어떤 그 플라즈마 페레시스 같은 이런 술기도 시행하게 되고요. 유전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 몸에서 이런 물질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이제 유전자를 검사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임상적인 정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임상 미생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우리 그 환자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생물 환자 체액에 대해서 이제 채취를 해서 미생물을 검사하고 미생물을 배양하거나 아니면 항균제 내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적절한 항균제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이제 분야로 나눠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지금 매년 갈수록 이렇게 진단검사학과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진단검사학과 전공의 수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질병의 원인 규명, 진단,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의가 돼서 하는 이제 그런 검사 여러 가지 이 6가지 파트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해서 이제 판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 지도하에서 같이 판독하고 그런 것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있고 또 그거와 다르게 이제 사실 이제 진단검사학과는 이제 검사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검사실을 검사실이 이제 그냥 이제 병리사나 아니면 임상병리사 아니면 이제 기계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둬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검사가 잘 되고 있는지 질 관리나 어떤 이런 것들 검사실 운영 이런 것들을 함께 수련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거고 전공의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파트마다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 판독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판독을 하고 전공의가 먼저 판독을 하고 교수님이 이제 지도하에서 같이 컨펌하고 이런 체계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진단검사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큰 검사실 있거나 이런 검사실 운영이 필요한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검사실 관리가 필요한 데서 이제 그런 데 수요가 있고 그거 말고는 이런 식으로 스탁 검사 기관인데 이거는 이제 검사만 따로 이렇게 스탁을 받아서
이제 모든 병원에서 검사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스탁을 봐서 하는 검사 기관들인데 이런 데서 이제 검사실 운영을 하고 검사 관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과는 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진단, 예후 판단, 뭐 검사실 관리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것들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공의들의 그 한 달에 당직 횟수나 당직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파트에서 전공의가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밤새는 당직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혈 파트에서 그 혹시 인턴 때 그런 거 해보셨죠? 그 플라즈마 페레시스 이런 게 있는 경우만 24시간 온콜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사실 밤에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전공의 생활하면서 야간 당직을 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 이제 과 내에서 당직을 정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야근 좀 이제 밤 9시까지 그때까지 당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당직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처음 오시면 이제 그 TO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뽑히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3명이 계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3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뽑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2명이 뽑히시면 이제 퐁당퐁당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밤새는 그런 당직은 아니고 9시까지 이제 남은 추가 업무나 이런 것들 하는 거라서 크게 그렇게 부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전공의 업무 중에 검사실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검사실 문제 해결이요. 이런 네, 것들. 예, 아, 예, 예. 이런 게 이제 사실 어떤 딱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모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딱 뭐 하나의 문제라고도 지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뭐 검사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장비에 이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임상과에서 뭐 문의가 왔다거나 그렇게 해서 검사를 뭐 보고 방식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검사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다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딱 어떤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런 게 있네요. 저 파견 근무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견은 지금 저희가 아마 내년에 지원하시면 저희랑 일산병원이 아니고 강남 세브란스랑 용인 세브란스 이렇게 3개 병원을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뽑히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수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어쨌든 용인 저희가 이제 2달씩 한 텀을 돌거든요. 그래서 1년에 6텀을 돌게 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TU 그러니까 용인 TU가 뽑히면 그 해에는 2달은 그러니까 한 텀은 꼭 가는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강남 한 번, 강남 그 2달, 용인 2달, 나머지 주 4달. 아니면 좀 이제 덜 뽑혀서 용인 TU가 안 뽑혔다 그러면 강남만 2달 가고 나머지 다 5텀은 10개월은 시촌에 있고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단검사의학과의 장재혁 선생님께서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수련 관련 설명 잘 해주셨고요. 저희 참석자분들의 질의응답도 일단 현장에서는 마쳤습니다. 지금 온라인 유튜브 창을 제가 보고 있는데 현재 채팅창에 질문은 올라온 게 없고요. 그 줌으로도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현재 질의응답은 따로 올려주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준비된 시간보다 이르게 마쳤지만 여기서 진단검사의학과 소개 강의는 마치고 현장 참석자분들과 발표자분들 따로 시간 가지실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시작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